여름 끝자락에 늦은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퇴근해 부모님 집을 들렀습니다. 거실에는 겉보기에 평온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익숙한 동선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꺼내고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이지만 오늘은 작은 피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가볍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부모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맞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 시간만큼은 가족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부모의 건강을 묻고 냉장고에 필요한 게 있는지 물으며 조용히 챙겼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약간의 무거움을 띤 채 창밖을 향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기류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부모의 전화가 울리자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통화 속에서는 장남이 늘 든든하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채로요. 오늘도 고생했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일상적인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긴 하루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며 앞으로 다가올 균열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내일 또 들를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출근길에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지하철 대신 은행으로 향한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날짜와 금액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아주 정확하고 깔끔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그는 부모 명의의 보험과 대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료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민수는 가까운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한 장씩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보증을 선 기록과 생활비 자동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몇 년치가 정리된 숫자들이 규칙 없이 흩어져 있었고 민수는 펜으로 표시하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한숨 대신 짧은 숨을 고르는 듯한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카페 분위기와는 달리 민수의 시선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문서를 덮었습니다. 자료 정리, 오늘 안에 끝내야죠. 민수가 혼잣말하듯 말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팀원 정훈이 다가와 컨디션을 물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눈가에 잔잔한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은 민수는 뭔가 결심한 듯 노트북 메모장을 열어 숫자와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누가 봐도 개인적인 내용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 속에 정리되는 기록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과거의 희생과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이 작업이 끝나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네요.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초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반쯤 꺼진 복도를 지나며 그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동생 지훈에게서 다급한 메시지 여러 개가 와 있었고 결혼 자금, 급하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곧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에는 어딘가 지친 표정의 자신이 서 있었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불었고 민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며 지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습니다. 형, 이번 주 안에 돈 보내줘야 해. 다 준비해놨어. 통화가 끝나자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현관 앞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민수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가방에서 정리 중인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 금액, 관계가 차분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손끝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며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조용히 정돈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감정들을 억누르듯 그는 다시 노트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해야 할 때죠.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부모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결혼 중요한 시기다. 내가 형이잖아. 같은 내용이 짧게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영수증과 병원비 계산서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종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시간들이 숫자로 되살아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연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흐리고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곧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의 속삭임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요. 주말 아침 여느 때처럼 가족 단톡방의 상견례 일정이 공유되었습니다. 식당 주소, 좌석 배치, 양가 인사 순서까지 정리된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민수는 준비된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셔츠와 가벼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택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에는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결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알림을 음속어로 바꾸고 캘린더 앱을 열어 미리 기록해둔 일정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상견례와 같은 시간대에 적힌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리 시작. 이제부터 저는 제 계획대로 움직일게요. 민수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상견례 장소를 향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무실은 한산했고 커피잔들이 천천히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주 정리한 자료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각 문서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금액과 증빙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프린터를 향해 걸어가 예약된 문서를 출력했고 두꺼운 종이 뭉치가 천천히 쌓였습니다. 출력된 서류 묶음을 정리하며 스테이플러로 모서리를 고정하는 손길은 단단했습니다. 기계음과 종이 냄새가 섞인 사무실 공간 안에서 민수는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정리할 시간입니다. 민수가 혼잣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부모와 지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화면을 한번 보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며 일정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수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며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문서들을 차곡차곡 넣고 깔끔하게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켜 변호사 상담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남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처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거리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된 관계의 방식이 조용히 끝나고 있다고요. 며칠이 지난 저녁 민수는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문서와 태블릿을 정돈해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이 결심을 현실로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울리고 부모와 지훈이 서둘러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표정과 테이블 위의 서류를 번갈아 보며 낯선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준비된 서류 봉투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함이 방안을 채우고 처음 보는 침묵이 가족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정리가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낮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띄워 생활비 입금 내역을 첫 페이지로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와 지훈은 숫자와 날짜가 정리된 걸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병원비 영수증 묶음을 펼쳐 보이며 한 장씩 뒤집었습니다. 지훈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당황했고 이어서 익숙한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시선을 흔들지 않고 서류를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당해온 부분입니다. 오늘 확인하시고 넘어가죠. 대사 끝에서도 목소리는 낮고 정리된 톤이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가 멈추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는 당황스럽게 자료를 훑었고 일부 항목에서 입술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추가로 보증대출 서류를 꺼내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부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화를 낼 듯 굳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그들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의 삶을 찾겠습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방안 전체에 가볍지 않은 무게로 떨어졌습니다. 부모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정적이 뒤따랐고 거실 조명 아래에서 세 사람의 표정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침, 지우는 회사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예비 신부 가족은 재정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재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우는 주변 시선을 피하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동료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팀장은 그를 보고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으나 손끝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불안정한 커서가 전멸하는 동안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류 파일을 닫고 이마를 짚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남긴 조용한 선언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다 무너지는 느낌이야.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부모는 동네 시장을 걸으며 복지센터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몇몇은 조용히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함께 수다를 떨던 이웃도 오늘은 짧은 인사만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내문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시장 소음 속에서도 묵직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말없이 길 건너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우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작은 오피스텔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했고 깔끔한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선반만 놓인 단출한 공간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며 벽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탁자에 새 계약서를 올려두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밝게 내려앉는 햇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요란함도 감정의 흔들림도 없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어깨는 가볍게 내려가 있었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품고 있었어요. 초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부모는 구청 산하복지센터의 방문에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 창구 앞 전광판에 번호가 떠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다시 펼쳐 읽으려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려 종이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순서가 되어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한층 느렸습니다. 직원과의 상담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생활 사정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필요한 서류 목록과 지원 절차를 설명하며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안내 문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랜 시간 접어두었던 자존감이 조금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휴,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후 그는 며칠째 회사에서도 말을 아끼며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납하지 못한 예식장 계약서와
취소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문서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가끔 울리는 휴대폰은 대부분 위로보다는 책임을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켜지 않은 채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기댈 곳 없이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형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차단된 알림창이 떠오르자 손이 멈췄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 지우는 작게 움츠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새로 정리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자기계발 강의 영상이 열려 있었고 작은 노트에는 목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돌리며 강의 내용을 받아 적고 일정표에 다음 계획을 체크했습니다. 창문 바깥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작은 캔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어깨를 돌리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흔들림도 없고 오직 차분한 집중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어진 강의를 들으며 마음의 공간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쌓아가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방향이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었죠. 가을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는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내 삶의 계획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차분한 글씨로 목표와 일정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전거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은 장가지들을 살짝 흔들었고 그 소리는 민수 마음속까지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커피컵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대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하루가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고 민수의 표정에는 오래된 무게가 사라진 듯 담백한 편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가야죠.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가볍게 웃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유정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민수가 새로 만든 SNS 계정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정 속에는 작은 여행 사진과 따뜻한 풍경들이 담겨 있었으며 그 아래에 남겨진 짧은 캡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시간을 살아가기.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조용했지만 든든하게 이어진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보고 싶어요? 유정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민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가벼운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먼데 말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걷고 싶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공원의 작은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디며 직접 선택한 삶의 첫 페이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햇빛은 따뜻하게 그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아무런 소란도 없었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누군가의 기대와 계산 속에서가 아닌 오직 자신의 길 위에서요.